우리가 이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계속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단기 이격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시장의 이 전체적인 방향성, 과연 이것이 중장기 추세를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우리가 40일 2평, 20일 2평, 5일 2평에서 이격을 보여주면서 이격을 좁히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시세이듯이 실제로 장기 2평을 기준으로도 무너진 시세는 이격을 좁히는 시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건 전체적으로 중립 구간에 여기서 넘어섰다 하더라도 추세 반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영역 안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제한된 구간이다 이런 것이죠. 추세선을 그을 때 그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 아니면 또 의미 있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걸 찾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추세선이라는 것의 원래 기본적인 그 철학은 시간 가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가격 논리로 생각을 하지만 추세선이라는 건 원래 시간 논리입니다.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곧 돈이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가장 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시간은 곧 돈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모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한 만 원까지 됐다가 지금 이제 10만 원이 되면 야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본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그 무조건적으로 그건 돈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조건 그 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것이 추세라는 것이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사람들이 시세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자산가치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 그 원래 시간가치의 개념이죠. 이게 이제 블랙쇼츠 모델 같은 그 우리가 옵션의 집정가 같은 걸 구할 때는 이 시간의 가치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가치라는 것은 꼭 금리의 가치하고도 같은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기회비용의 상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세라는 것은 내버려 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격적 수급 논리 때문에 흔들렸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고 또 추세가 맞았을 때는 이거와 같이 편성해서 더 많이 가는 것이고 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가격과 시간이라는 좌표 속에 놓여 있는 이 시세라는 것에 우리가 점을 찍으면 이 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가격이 아니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가격이 아니고 가격과 시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시세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뭐 올랐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올랐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시세가 있다 가정을 하죠. 요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까지 이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럼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가격이 어디가 있는 것이 맞겠느냐는 확률론이죠. 원래 이것은 그러면 이것의 가장 합당한 확률론은 뭐냐면 현재 이것과 이것의 시세의 가격의 평균값 쉽게 말하면 이동 평균값과 같은 평균값을 정해서 이런 이평값이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그죠? 이런 이평값이 있었다면 이 이평값의 슬로프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준 이 영역의 범위 그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준 이 영역의 범위 그럼 이거는 이제 무시하느냐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영역의 범위에서 요 안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시세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시세는 여기에 있거나 요 시간에 있는 시세는 대충 여기 안에 있을 거지 대충 이 시세가 지금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 이 논리라요.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가설 중에 틀린 것을 먼저 하나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시세가 이렇게 움직였다 생각할 때 내가 이게서의 저점과 저점을 넘긴 이 추세가 이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왜 성립하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은 그냥 트랩의 형태로 의미 없는 시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적이죠. 끊는 사람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첫 번째와 첫 번째 파동을 연결한 이 선을 끌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선과 연결을 끊는 거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이게 그러면 현재 내가 추세선을 작도했을 때 그 추세선이 현명한 작도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당함 시세에 과연 여기에 걸쳤느냐 여기에 걸쳤느냐 혹은 여기에 시세에 걸쳤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추세선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가능성, 현재의 어떤 방향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데 사실은 이거는 현존하지 않는 현재 이 시간대의 타임으로 보면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항상 이것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시세는 근본적으로 예측의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맨날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다른 예측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시세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급등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주식시장의 철학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추세선은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추세선에 그럼 연연하느냐?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본래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의 시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적 의문들입니다. 뭐냐면은 세 번째는 추세선도 사실은 우리가 기준입니다. 그냥 여기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좋은 기준, 나쁜 기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세를 보는 눈을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것, 이동평균선이다 하면 이동평균선, 추세다 하면 추세, 일목균형표상의 뭐 기준선이면 기준선, 전환선이면 전환선, 또 그 외에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어떤 많은 어떤 기준들, 뭐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면 41선, 200일선, 51일선, 21일선, 5일선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추세도 저점과 저점, 그 다음 저점과 저점, 이 파동과 저 파동의 저점, 혹은 큰 월봉상의 저점, 주봉상의 저점, 긋기 나름에 따라서 선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면 시세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시세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추세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 시세도 추세선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게 이탈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떤 무슨 한 40 며칠의 이평선 기준으로는 지지받고 있는 시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추세선 안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한 24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것이 돌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정상적으로 그냥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시세에 지나지 않는데도 일목균형표상의 후행스판을 돌파하는 시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좌표 속에서 가격이 어떻게 찍혀있든 간에 원래 그 가격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준의 논리로 지면 우리가 어떠한 잣대를 다 갖다 대다 보면 그 한 개 한 개의 시세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경박한 가벼움들, 사실 이 잘못된 믿음들이 뭐냐면, 추세선을 따라서 시세가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들, 혹은 어떤 뭐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믿음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랬던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왜 매매에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면, 기준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서 첫 번째는 일목균형표도 알고 두 번째는 추세선도 긋고 세 번째는 파동도 세고 네 번째는 아니면 보조지표도 알고 이런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시세에서 이것은 알고 이 시세에서 이 기준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잣대를 갖다 대서 이 기준에 맞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다른 자체를 갖다 대서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틀리면은 그 다음 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세가 그냥 점자처럼 찍혀져 있는 시세가 그냥 카오스처럼 헷갈리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